있을 테니까 자 일단은 박수로 세 분의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시면 돼요. 네, SKT 대 KT, KT 대 SKT 첫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KT와 KT 같은 경우에는 전통의 e스포츠계에서 전통의 라이벌로 유명한데 경기 내용은 두 팀이 접전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 전적상으로 SKT가 압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스프링 시즌에서 KT가 세 경기 연속으로 잡아내면서 지금 좋은 흐름을 갖고 있죠. 네, 초반 단계에서 지금 KT에서 좀 주목할 만한 게 오랜만에 킨드레드가 나왔어요. 킨드레드가 그 8.10 패치 이전까지는 좀 홀드시 받았는데 8.10 패치 이후부터 좀 스물스물 나오더니 이번 8.12 때 좀 정글의 3대장 이상으로 불릴 만큼 많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온 킨드레드가 스코어 선수의 손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좀 주목이 되는데요. 네, 그렇죠. 스코어 선수가 그 베테랑인 만큼 킨드레드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그리고 스맵 선수가 탑 오른을 함으로써 탱커이기 때문에 딜 비중이 좀 낮아질 수 있는데 그 점을 킨드레드로 채우려는 것 같습니다. 네, KT 선수들 지금 레드 쪽에서 무난하게 정글 출발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이제 원딜 자리에 원딜이 등장을 했습니다. 뱅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루스를 픽했고 데프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즈리얼을 픽했는데 그 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또 관심 있게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스턴 걸렸죠, 초반 지금? 단계. 플레이 좀 퍼스트 많은데요? 블러드 이거 너무 허무하게 내준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F2 선수가 지금 약간 방심한 것 같은데, 이즈리얼 탐켄치 조합 같은 경우에는 1렙 단계에서 아주 강한 조합으로 유명한데 그 점을 약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탐켄치의 Q가 3스택 이후에는 스턴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포트 선수가 좀 방심하지 않았나. 전멸까지 안 썼거든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초반 단계 SKT가 조합에 좀 우위를 점하면서 좀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인데 지금 다른 미드라인 쪽에서는 페이커 선수가 CS 조금 앞서 나가면서 분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카시오페아랑 스웨인 라인전 같은 경우에는 카시오페아가 많이 유리한 편인데 두 챔프 다 뚜벅이인 관계로 어떤 정글러가 갱으로 풀어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T의 정글러가 세주안인 관계로 더 쉽게 풀어줄 것 같습니다. 네, 스코어 선수 정글에 지금 진입하면서 시야 제거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확실히 킨드레드가 이제 세주안이 상대로 카정을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 레드를 좀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트 선수는 혹시라도 모를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커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본라인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탐켄치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세주안이가 레드를 뺏으러 내려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속적 초반에 얻은 퍼스트 블러드를 바탕으로 스코어 선수까지 지금 밑으로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본라인 압박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 SKT 이거 대응해야 될 텐데요. 네,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세주안이 같은 경우에는 6렙 이후에 갱이 강력하기 때문에 딱히 어떻게 하지 못하고 더 이상 킬을 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딜 CS 격차를 보면 이즈리얼 23개, 바루스 12개 지금 차이가 초반부터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모르가나의 죽음으로써 얻는 스노우볼을 끝까지 유리하게 이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날카로운 장면이었는데 탐켄치가 이렇게 적의 어그로를 한번 빼주기 때문에 바텀 라인전에서 상당히 강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바텀 라인에서 교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라인은 상당히 평화로워 보여요. 이러면 정글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세주아니가 확실히 빨리 6렙을 찍어야지 이제 궁 연계를 통한 갱킹이 효력을 발휘할 건데 일단은 카정을 당하기는 했지만 별다른 피해는 보지 않았어요. 블랭크의 정글 동선이 생각보다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뱅 선수 텔레포트를 사용해서 라인 복귀를 통했고요. 근데 초반에 말렸다 보니 수학의 낫을 가지고 온 모습인데요. 바루스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구인수의 경로검이나 몰락한 왕의 검을 뽑아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수학의 낫으로 돌아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세주안이 블랭크 선수 지금 바이게 쪽 시야 장악하면서 정글에 지금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 본라인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초반 단계에 이득을 거뒀다 보니까 SKT 선수들이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SKT 선수들이 좀 마음에는 안 들어할 거예요. 모르가나하고 바루스를 픽했다라는 것은 계속 라인을 푸시하면서 드래곤 주변의 시야를 장악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초반에 이제 모르가나의 이제 실점으로 인해서 좀 그런 모습이 보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루스 모르가나 조합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쭉쭉쭉 미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초반 단계에서 잘림으로써 라인을 미는 그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마타 선수처럼 이렇게 라인전이 유리하기 때문에 시야 장악하러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미 마타 선수 미드 쪽으로 이동하지만 시야 체크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까 모르가나 피를 많이 빼놨기 때문에 모르가나가 집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모르가나가 5분 이내로 3번인가 4번 이상의 4번 이상 집 귀환을 했거든요. 그것 또한 이제 모르가나 자체로서 손실이기 때문에 SKT 바텀은 계속 꾸준히 버티다가 이제 나중에 이뤄지는 한타 거기서 충분히 역전을 거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코 선수 미드 쪽에서 지금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고요. 확실히 KT가 잠시만요. 예. 킨드레드 이거 전멸로 빠졌는데 이거 그래도 전멸 빠진 걸로 유효타를 얻는 거죠? 전멸 빠진 게 뭐 기분이 나쁘진 않은 상황이죠. KT 입장에서는 초반 단계에 하도 많은 이직을 가져갔으니까. 그렇죠. KT 입장에서는 그 뚜벅이인 카시오페아의 전멸을 뺐기 때문에 이거 살짝 네, 탐켄치 안전하게 세이브해주는 모습이고요.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뚜벅이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번에 갱 때 잡으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고요. 페이커 선수는 자신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게임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전멸로 반응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모르가나 속박 피하고 확실히 바텀 라인에 얻은 이득 때문인지 글로벌 교대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어요. 네, 바텀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골드 획득량에서도 차이를 좀 보이고 있고요. 네, 페이커 선수 블루를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스코어 선수 탑갱 준비하고 있죠? 네, 오른이 CC가 좋기 때문에 CC 없는 킨드레드가 갱각 잡기 좋을 것 같습니다. 속박 적중했고 오른 공, 대여번 오른 공. 전멸을 전멸 깔끔하게 피했네요. 뺐죠. 지금 스코어 선수가 다닐 때마다 최소 전멸까지는 빼고 있거든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뱅 선수 지속적인 체력 압박으로 인해서 라인도 받아먹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뱅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탑이 깎이고 있는 것을 지켜만 봐야 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CS가 지금 20개 이상은 계속 차이나고 있기 때문에 뱅 선수 진짜 답답할 거예요. 정글러라도 불러서 이 불리한 상황을 좀 유리한 쪽으로 바꿔보고 싶은데 확실히 블랭크 선수가 6렙까지는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블랭크 선수가 6렙이기 때문에 보스를 한번 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동선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스터 말씀드린 대로 세주안이 6레벨 궁극기 의존도가 좀 높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블랭크 선수의 이제 다음 움직임에 좀 더 기초가 좀 주목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킨드레드에게 블루를 줄 모양인데요. 지금 스웨인이 집으로 귀환 타는 것으로 봐서는 킨드레드에게 블루를 주고 킨드레드의 성장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원래 암묵적으로 두 번째 블루부터는 미드가 가져간다 약간 이런 약속이 있잖아요. 하지만 킨드랜드를 줌으로써 너 잘 컸지? 좀 더 커서 나중에 내가 위기에 처할 때 그때 확실하게 도와줘. 약간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KT의 스코어 선수는 아무래도 그런 기대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탑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지속적으로 CS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평화로운 움직임이에요. 오른을 픽했다라는 거는 라인전에서 압부를 하겠다라기보다는 한타에서의 파괴력, 그러니까 라인 붕괴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는 오른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승배 선수는. 그렇죠. 오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딜러를 만나도 잘 지지 않는 챔피언으로 알려져 있죠. 이기진 못하지만 지지도 않는 그런 상성을 가지고 있는 챔피언입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블랭크 선수 지금 바텀 라인 이미 시야가 체크돼 있지만 KT 선수도 이거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저기 핑크하드에 지금 노출된 모습이죠. 블랭크 선수도 진짜 답답할 거예요. 이제 6렙 찍었으니까 활동하고 싶은데 시야는 시야대로 먹혔고 라인은 라인대로 안 풀리고 참 많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스코 선수는 오히려 탑 쪽을 향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초반 단계 좀 더 이득을 취해야 될 경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광고 끝나. 잠시 스킵 안 되죠. 그렇다던데.
네, 경기 재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이 되지 못한 점 사과드리면서 SKT 그리고 KT 경기 다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KT 스맵 선수의 모습이고요. 네, 스코어 선수 같은 경우에는 CC기가 없는 킨드레드다 보니 오른쪽을 많이 봐주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미드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KT 이미 지금 시야 체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 미드에서 교전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페이커 선수, 블랭크 선수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2대2 싸움으로 커지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세주아니가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KT 입장에서도 갱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마타 선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글 스포 선수가 확실히 시야를 체크해줌으로써 세주아니 동선을 확실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라인을 과도하게 밀었기 때문에 탐켄치가 또 올라가서 와딩 해주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와딩을 해서 정글 쪽에도 이득을 보는 KT입니다. 지금 전체 데미지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데프트 선수가 초반 이즈리얼로 지속적인 딜을 놓고 있는 모습이 있네요. 근데 이게 라인전에서만 이루어지는 딜링이거든요. 확실히 이제 이즈 스킬을 좀 밟아준 잠시만요. 데프트 선수 속박 피했고요. 지금 텔레포트까지 지금 대규모 합류이 이거 이루어집니다. 스까지 와요. 지금 그리고 싸움 커지고 있어요, 지금. 데프트 선수 잡혔고 오르는 궁극기 적중. 이절에 궁극기까지 하지만 빗나가는 모습이네요. KT 선수가 초반에 물린 것 치고는 에포트 선수를 잡았거든요. 손실 없이. KT 선수들이 잘 한타를 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데프트 선수가 아까 그 침착한 무빙으로 모르가나 속박을 피했는데 그게 아주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KT 선수들 모르가나를 잡아낸 이득을 바탕으로 용까지 지금 취득해가는 모습이네요. 네, 스노우볼을 점점 굴림으로써 경기를 굳히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였죠? 모르겠는데. 그 스페이스 눌렀다가 다시 눌러봐. 인터넷 되는데? 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스코어 선수 이제 대지의 드래곤 시작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즈리얼을 플레이하고 있는 데프트 선수는 텔레포트로 빨리 귀환하면서 라인전을 계속 굳히는 모습입니다. 방금 한타 다시 보시죠. 이게 이제 CS를 먹고 있다가 바루스 궁으로 한타를 열었고 바로 이즈리얼 포커싱을 들어갔는데 이 모르가나 속박이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데프트 선수는 살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즈리얼 데프트 선수가 살아남으로써 딜을 더 넣어주고 그럼으로써 4대4가 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5대3이 되면서 KT가 이겼던 것 같습니다. 네, KT 바텀 라인의 침착한 움직임이 좀 돋보이는 한타 장면이었습니다. KT 선수 지속적으로 바텀 타워 체력이 이번에 깨질 것 같은데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지금 이거 못 지킬 것 같은데요. 에포트 선수가 귀환 타는 것을 보아하니 그냥 내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초반에 모르가나의 실점으로 인한 스노우볼이 지금 포블까지 이어졌는데 SKT 선수는 빨리 다른 라인이라도 이제 이득을 취함으로써 득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브레이크 선수 대기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스코어 선수도 뒤에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 서로 정글로 눈치 싸움이죠. 아트로스 킬 빗나갔고 SKT가 먼저 들어갔는데 효력은 없어요. 네,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이거 타겟팅 번겨. 킨드레드 양양처가 있었는데 이거 못 살 것 같죠? 벤까지 합류했고요. 네, 지금 페이커도 합류. 4대2 싸움인데 지금 마타까지 합류합니다. 잠시만요. 없어요. 페이커 늦어요. 하고 존야까지 쓰는 우칼인데 여기서 잠시만요. 유칼 선수, 에포트 선수가 잡혀버렸어요. 이거 페이커 선수가 많이 늦었거든요. 지금 와서 도착한 건데 이게 한타가 오래 끌 것 같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페이커 선수가 지금 미드라인에서 CS를 먹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와 반면에 KT 선수는 뭐 탐켄치의 궁이라든지 아니면 빠른 이제 데프 선수의 합류로 이득을 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여기서 2대2 소규모 교전이라고 생각됐는데 빠르게 선수들이 합류해 주면서 싸움이 커졌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스코어 선수로 타겟팅 변경한 것까지 좋았는데 우칼 선수가 먼저 오면서 어떻게든 비비나 싶더니 탐켄치가 와서 이제 도와주고 우칼 선수가 존야로 한번 세이브를 해주고 모르가나 잡힌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이커 선수 입장에서는 SKT가
선수 한 명 자르고 그렇게 마무리되는 한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져서 페이커 선수가 합류하지 않은 것이 큰 손해로 이어졌습니다. 확실히 콜에서 이거 빨리 끝낼 수 한타 빨리 끝난다, 이거 굳이 올 필요 없다라는 콜을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굳이 갈 필요가 없다라고 자신만의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살짝 아쉽네요. 네, KT 선수들의 탐캐치를 바탕으로 좀 발빠른 합류가 좀 더 교전에 좋은 결과로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한타에서도 페이커 선수가 약간 늦게 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게 콜적인 면에서 약간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다 보면 대화가 많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이때 이제 농담이라도 건네듯이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꾸준하게 경기 끝날 때까지 유지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SKT, KT 지금 글로벌 격차가 어느새 4천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SKT 입장에서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페이커 선수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지속적인 파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킬을 당한 선수가 모르가나 에포트 선수가 3데스를 혼자 당했기 때문에 딜러 라인이 잘린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심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메꾸지 못할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KT 선수들 협곡의 점령 지금 취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바텀하고 탑의 1차 타워가 없어진 스노우볼이거든요. 바텀 타워나 1차 타워가 탑 타워의 1차 타워가 없어지면 뭐 대표적인 오브젝트 전령이라든지 드래곤 쉽게 뺏길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인을 그나마 좀 잘 밀 수 있는 바로스가 미드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 우칼 노려 보이죠? 궁? 텔레포트 합류하고 있고요. 이거 육하 선수 위험하거든요. 이거 근데 우칼 선수도 지금 반격하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스웨인 버티는 모습. 하지만 아쉽습니다. 브레이크 선수가 육하 선수를 마무리합니다. 그렇지만 스웨인이 의외로 딜러이지만 의외로 탱 역할도 되기 때문에 버텨주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방금 상황에서 페이커 선수가 솔직히 킬 먹었으면 좋았을 상황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이제 킬 양보를 한다던가 블랙 선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딜로스가 있기 때문에 우칼 선수가 충분히 페이커 선수 잡을 수 있었지만 그걸 빨리 캐치하고 빨리 죽여 약간 이런 콜이 나왔던 것 같아요. 스웨인이 의외로 좀 버티다 보니까 그런 콜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육할 선수도 전멸도 소환사 주문도 없던 상태라서 그거 이제 SKT 선수들이 날카롭게 캐치한 모습이었네요. 바이게를 먹고 있는 SKT 선수들입니다. 이 부분은 좋아요. 좀 있으면 30초 뒤에 용이 나오기 때문에 시야를 잡아주는 모습 SKT 입장에선 좋고 하지만 실점한 게 좀 많거든요. 그 방금 이뤘던 우칼 선수의 킬이라든지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줘야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탑라인 타고 있는데 아무도 지금 아트록스가 가고 있긴 한데 그러면 또 용 쪽에 인원이 비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트록스 말씀드린 대로 지금 텔레포트 없는 상황인데 이러면 KT가 좀 더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서 다음 용도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요? KT 선수들이 지금 미드 바텀 위주로 라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용이 나오는 순간 용을 이제 얻고 미드를 압박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SKT 입장에서는 아직 성장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트랄 선수가 탑을 밀고 있고 이제 페이커 선수가 바텀을 미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육할 선수 위쪽으로 이동하지만 이미 시야가 이미 확인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야 상황 라인 지원 측면에서 브레이크 선수가 좀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갱킹을 터뜨린 건 스코어 선수 쪽이거든요. 그렇죠. SKT가 지고 있다 보니 블랭크 선수를 부르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유효하지 않아서 그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1분 30초밖에 안 썼는데 스코어 선수가 갈 때마다 유효타를 날려줬단 말이에요. 그 점에 있어서 스코어 선수가 오늘 폼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킨드레드를 선택해서 좀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스코어 선수 있는데요. 네, 육할 선수 위쪽에서 시야를 제거하면서 지금 미드의 협곡의 정령 사용하는 모습이죠. 네, 미드 포탑도 피가 지금 절반 가량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령 소환해주면서 확실하게 밀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거 밀고 용을 한번 시작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미드 탑 파괴된 상황에서 탐캐치 속박 걸렸고요. 이거 스코어 선수가 양해한 수까지 썼는데 위치가 좋지 않아요, 별로. 그렇죠. 지금 오른도 왔어요 지금. 하지만 오른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진영 파괴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할 선수 낮은 체력인데 페이커 선수 살아갑니다. 트랄 선수 살아갈 수 있나요? 패시브 터졌는데 이대로 죽을 것 같죠? 육할 선수가 트랄 선수까지 마무리하면서 KT가 한 번 더 대량 앞서갑니다.
이니시 거는 건 자체는 좋았어요. 블랭크 선수가 앞으로 질주하면서 궁으로 탐캐치를 맞췄지만 네. 네. 여기까지 할게. 일단은 캐스터 하시는 분부터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은 경기 중계 자체가 전체적으로 뭐 차분한 것 이상으로 약간은 다 일정 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할 거였으면은 아예 조금 더 예측적으로 했던가 뭔가 듣는 입장에서 좀 방대한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캐스터 멘트가 되게 많아요. 해설자 하시는 분들도 예측이라기보다는 일단 사후 그림을 놓고 나서의 어떤 그냥 그림에서의 해석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평이하되 좀 약간 지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캐스터 하시는 분이 좀 이제 말의 어떤 텐션 자체를 조금 바꿔주는 그런 게 좀 있었어야 됐다고 제가 볼 땐 보여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주종목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중간중간에 전달하는 멘트들 자체가 거의 그냥 뻔한 내용인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캐스터가 무조건 진행 위주의 그런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조금 더 끌어내려는 액션이 있었어야 제가 보기에는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어 선택이나 기본적인 어떤 발성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문장을 풀어내는 그런 것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말을 못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뭔가 스킬적으로 조금 더 중심을 잡아줄 만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좀 되게 평이에요. 그리고 딱 아무 생각 안 하고 세 분의 중계를 들었을 때 캐스터에서의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 거 이제 해설자분들이 조금 더 뎁스 자체가 좀 얕은 것도 있지만 캐스터 하시는 분도 조금은 좀 강약 조절이나 분위기를 바꿔줄 만한 뭔가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아요. 왜냐면 거의 15분 가량을 거의 한 텐션으로 쭉 갔기 때문에 졸려요. 이렇게 되면 경기가 아무리 재밌어도 그런 부분을 좀 해주셔야 되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내용은 상대적으로 괜찮았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게임 이해도가 좀 있는 편인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게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초반부에 결국 바텀에서 서포트 잘리면서 거의 끝난 경기가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모르가나가 잡히고 나서부터의 그 다음 멘트가 저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설하시는 두 분은 어떤 식으로 풀었으면 좋았을 것 같냐면 일단 라인 정글의 주도권 자체가 없는 팀에서 퍼블을 내준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예측될 만한 스노볼이 되게 명확했거든요. 아마 카정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라인 주도권이 없는 상황에서 이 팀이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제가 보기엔 단호하게 얘기를 했었어도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받아들인 입장에서 시청자 입장에서 줄 건 주되 뭔가 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석이 빨리 나왔어야 됐는데 거의 중계 자체가 펍을 내주고 이후부터 거의 그림과 그 상황을 해석하는 멘트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그 듣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냐면 저런 얘기 나도 하겠다는 생각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 시청자들이 원하는 해설의 깊이 자체가 되게 깊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뭐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명확하게 있던가 아니면 그 상황을 놓고 뭔가 해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던가 뭔가 하나가 됐어야 됐는데 조금 이제 그 일상적인 대화가 뻔한 대화가 좀 많았다라는 거 그리고 왼쪽 분은 캐스터 멘트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긴장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100%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비단 이게 어떤 게임 중계의 어떤 그 1차원적인 그런 연습뿐만 아니라 평소에 좀 말 잘 안 하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스킬 자체나 전달력이 다소 부족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본인 턴이라고 느꼈을 때 말을 일단 시작은 하는데 정리가 일단 안 되는 거. 정리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말을 이제 끌어내서 본인이 문장을 매듭을 짓고자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멘트들이 되게 뻔해요. 뻔한 멘트가 많고 오히려 캐스터 멘트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종목 불문하고 뭔가 평소의 습관을 좀 바꿀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돼야만 확실히 좀 이런 기회를 얻었을 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그 중계 자체가 여러분 세 분도 짧은 시간에 맞춰본 거였고 캐스트 하시는 분도 중간에서 이제 그 균형을 잡아주다 보니까 본인의 역량을 다 못 보여준 거는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이런 상황이었을 때 보여지는 그림뿐만 아니라 사전에 뭔가 언지를 줬든 아니면 그 상황이 나왔을 때 뭔가 텐션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솔직히 KT 대 SKT면은 가장 많이 이목이 집중될 만한 경기였을 테고 그리고 좀 이제 표현했을 때도 굉장히 아쉬웠던 게 스코어 얘기를 했을 때 뭐 정글에 대해서 뭐 킨드레드 얘기하면서 버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버전부터 다시 쓰여지기 시작했다를
왜 그랬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버전이 여기서 잠깐 잠들었다가 다시 최근에 많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그런 어떤 버전, 8.몇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디테일한 건 좋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뭐가 있었어야 됐냐면 어떤 게 바뀌어서 쓰여지는지를 알았어야, 그걸에 대한 시청자의 정보를 줬어야 됐고, 그리고 베테랑이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얘가 왜 어떤 걸 잘하는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팀을 만났을 때 이 팀이 가고자 하는 어떤 정글러의 선택이 왜 이렇게 된 것 같다라는 어떤 예측이 분명히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 어떤 사전 정보가 좀 약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이제 멈춰서 얘기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갔을 때 해설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전문가 입장에서라는 게 기본 바탕이 돼야 되는데, 시청자가 느꼈을 때 받아들이는 체감은 나도 할 수 있는 얘기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거. 그건 이제 뭐 게임에 대한 이해도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타이밍적으로 잘 못 잡는 거죠. 경험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미리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중계를 많이 보세요. 지금 이제 롤 중계하시는 분들 중계를 보면은 그런 기승전결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추후에 한타가 일어나서 한타가 시작됐다 거기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깔아놓는 게 있어야 몰입이 되는 거고, 사전에 몇 분 뒤에 또는 어떤 오브젝트에서 이런 구도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한테서 만약 이 팀이 또 한 번 진다면 이게 그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팀을 응원하는 그 팬들은 그한테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뭔가 깔아주고 나서 거기에 몰입시키는 뭔가 그 있어야 되는데 흐름이 그런 게 좀 약했다. 그리고 캐스트 하시는 분들은 뭐 지난번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자체는 오늘 수업 듣는 분들이 되게 좋은 편이긴 해요. 기본적으로 내가 보기엔 말을 잘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방송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누구랑 어떤 식으로 어떤 중계를 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인지를 해야 돼. 지금 우리 셋이 중계가 되게 지루하게 가고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바꿔줘야 돼요. 캐스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이 셋의 조합의 중심이 되는 위치다 보니까 타인이 제3자가 받아들였을 때 지금 우리 중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본인이 먼저 인지하고 그걸 틀어줄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지루하다고 내가 느꼈으면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이 평양 그림을 약간 재미 요소로 빨리 바꿔주던가 아니면 이걸 텐션을 내가 좀 바꿔주던가 그게 돼야 돼요. 한타가 일어나지 않았고 경기 흐름은 뻔해요. 롤 중에 특히나 마지막 5분 전에 거의 한 번도 안 싸우는 경기도 많아요. 근데 지금 일하시는 그 중계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싸움이 안 났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뭔가 정보만 전달하는 그런 중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딱 봤을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 캐스터는 한번 틀어주는구나, 환기를 시켜주는구나, 아니면 뭔가 끌어내려고 이런 걸 하는구나를 알고 중계를 보는 것과 그냥 이렇게 보는 건 달라요. 그리고 조금 더 캐스터를 가실 거면은 본인의 그 텐션도 많이 올려보고 내려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박수 부탁드릴게요.